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불쌍한 영끌족 이자 폭탄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팩트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요즘 정말 큰일 났죠? 주택담보대출 7%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마 올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공포스러운 기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오늘 시장 상황 팩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자로서 매수인 매도인 다 어떤 모드를 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 상황 팩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였습니다. 원래 2%였는데 지금 이제 6%대까지 진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5억을 만약에 대출 받았다고 하면 이 2%에서 4% 됐을 때 매달 100만 원 이자를 더 부담해야만 합니다. 사실 서민 입장에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커피 한 잔 줄여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치가 안 됩니다. 애들 학원도 줄여야 되고 정말 필수 생활 부분까지도 줄여야지만이 이 100만 원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대출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두려움의 그런 기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헤드라인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연 3.9에서 6%대까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의 의도도 상당히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서울 집값 정말 엄청나게 상승했죠.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게 바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한국은행 여기에서 최대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기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저는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매수 심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렸지만 이 정도까지 급격히 오를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도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기조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7월에는 3.25에서 5.75까지 이 주담대 금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자, 올해 2026년 1월 됐을 때 3.9에서 이거 높아졌죠. 최저금리 높아졌고 6.24까지 이렇게 대출 금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지금 1금융권 기준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렇게 1금융권에서 조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금융권은 더 높은 금리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담대는 고정금리도 쓸 수 있고 변동금리도 쓸 수 있는데요. 자, 이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항상 코픽스입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변동금리가 떨어지고, 코픽스가 오르면 대출 변동금리도 또 오르게 되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픽스도 2025년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됐는데 2.52, 2.57, 2.81 코픽스 기준 금리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항상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 불쌍한 영끌족 영혼까지 끌었다고 하는 거는 대출 비율이 정말 가장 높게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무슨 죄가 있나? 이자 폭탄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한 분들은 괜찮겠지만 변동형으로 만약에 주담대를 했다, 이분들은 사실 정말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변동형을 선택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미국도 아직 금리가 오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코픽스가 오를 거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정말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실제로 좀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대출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은행 대출 연체율도 지금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정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야 이러다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차를 탔던 분들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팩트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 지금 금리는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세계 경제는 지금 공정화가 되어 있고, 이 세계 경제 금리에서 또 주축이 되는 부분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 동결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싫어해요. 지금 뭐 연준 의장을 소송까지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동결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 내려야 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연준의 이사 한 명 중에 친 트럼프 이사가 금리 1% 내려도 돼, 지금 내려야 될 시기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희박하다. 동결 내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금리가 내려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출금리가 지금 7%가 됐다. 그럼 막 8%, 9% 올라갈 것이냐?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패닉처럼 마음을 먹을 상황 아니다. 만약에 버틸 수 있다고 하면 금리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경우 지금 금리가 7% 됐다고 해서 너무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가격을 너무 낮추지 않고 매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높은데 만약에 자금 여력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뉴스에 놀라서 나온 급매물을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저는 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경기가 어렵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경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매 매물이 평년이 2만 건인데 지금 3만 건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출 금리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더 많이 쏟아질 겁니다. 아파트가 많이 쏟아지고 지금 낙찰가는 떨어지고, 왜냐하면 경매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대출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에 따라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막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마음 먹은 분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 분들은 올해를 경매로 또 내 집 마련하는 그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 자체는 규제 지역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규제 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도 있고 또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저는 집을 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는 분들도 오히려 7%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경매 입찰자 수가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단기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오히려 이런 타이밍을 단기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또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경매를 단타로 한다고 하면 사실 금리가 7%, 8%, 9%도 1년, 2년, 3년, 30년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1, 2, 3개월, 몇 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금리 차이는 얼마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 금리 차이보다 더 싸게 사면 더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오히려 그런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야, 지금 세금이 얼마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행복재테크 가서 보시면 경험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상황에 맞게끔, 내 자금 여력에 맞게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관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못 놓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사는 거주자들이 재계약 연장을 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로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 매물도 없고 월세 가격도 올라요. 강북에 10평, 11평도 안 되는 지금 빌라가 월 110만 원이 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사정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더 공부하고 내가 내 집에 살아야지만이 정말 맘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 또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시기가 되면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는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등장해서 여러분들께 겁을 많이 주실 것인데, 저는 이전에도 내 집 마련을 하시길 꼭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꼭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고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라고 했었는데, 그때 아마 사셨던 분들은 정말 또 좋은 기회를 맞이했을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주제는 무거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기 안 좋아해요. 위기 안 좋아하지만 근데 위기가 되면 오히려 항상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제가 미국발 금리 인상 시기에 공매로 서울 반포동 물건 낙찰받았는데 지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지금 부러워한다는 거. 저는 늘 움직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정말 확실한 물건이 있을 때는 저는 또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